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헬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1년 전과 대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서 30% 이상 떨어진 종목인데 네네. 이 종목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올해는 네.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를 언급드렸던 게 11월 9일 정도 언급드렸는데 그때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한 5% 정도 상승 중인 상태인데 예.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공격적인 편입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까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의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익 감소나 증가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 오바마 헬스케어 ACA 기반으로 가입했던 가입자 비중이 한 2에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상태였고요. 오히려 이제 기업 기반의 커미셜 매출이 굉장히 좀 컸던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매출에 대한 변동성 혹은 이제 이익에 대한 변동성 부분은 굉장히 좀 미미한 상태이고요. 본인들 자체도 여기서 이제 가입자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까지가 맥스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연평균 분기 성장률을 좀 볼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도 한 자릿수 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한 분기 정도의 매출 성장세가 사실상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전환 정도로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의 기존 성장세를 한 분기 정도 외에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할 때 일단 기업 가치 평가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저평가 중인 상태인데 예. 그에 대한 타격이 좀 적은 기업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이후에 지금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갖고 있어도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대표님 분석이 그럼 현재까지는 맞아가는 거네요. 일단은 이제 이런 매출적인 부분들이 오바마 헬스케어가 워낙 좀 핵심 이슈화가 정치적으로 됐다 보니까 이런 예. 부분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과매도 현상이 나타나는 특정 기업들이 좀 존재하기도 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년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관악폭으로 오히려 불리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다. 수혜가 아닌 굉장히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부분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저평가의 기회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도 저번에 한번 얘기해 주신 종목이에요. 바이두 지난해 9월부터 주목하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이라는 게 아카이브가 돼야 되고 과거 말씀들이 다 맞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네. 언급하신 종목들은 적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논리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메모장 빨리 검색해서 그 당시 9월에 바이두라는 기업이 AI 클라우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도 바이두가 수혜를 받을 면이 있을 것이다. 이 점들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논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쿤룬신 상장에 대한 부분이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는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율주행 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성장세를 달리고 있기도 했고 실제 자율주행 건수로 따졌을 때도 사실상 테슬라나 그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보다도 앞서 있는 상태를 중국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반상용화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테스트 플랫폼으로 본인들의 몇 개 시를 본인들은 바이두한테 제공해 주면서 공격적으로 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테스트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글의 웨이모보다 상대적으로 케이스적으로는 앞서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사실 상용화 단계를 좀 보더라도 미국이 어쨌든 이제 주별로 다 분리되어 있는 연방법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트럼프도 이 부분을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AI를 통한 상용화 부분이 중국보다는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미국 기업들한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상용화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사건 사고라던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중국은 조금 더 강행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바이두 입장에서의 좀 핵심 모멘텀이었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쿤룬신 상장건이 추가로 있었는데 이제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쿤룬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지분이 사실상 6에서 9빌리언 정도 평가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과점주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두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기업들을 상장한
시점에서 AI 칩셋 기업이거든요. 근데 AI 칩셋 기업이 상장한 시점에서 어쨌든 주가적인 모멘텀을 가장 받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회사 입장에서 AI 칩셋 부분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AI 칩셋이 추후에 바이두 클라우드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의 평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네. 지금 바이두가 아까 말씀하신 쿨론신이라는 단기 이슈 때문에 거의 고점 최고가를 돌파했단 말이죠. 네. 더 갈 수 있을까가 사실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비하면은 지금 사실상 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을 비교를 하더라도 구글의 지금 뭐 PSR이나 주요 지표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바이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밸류에이션적으로 볼 때 중국 기업이라는 어떤 중국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저조했던 영향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평가 가치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 가치가 추후에 AI 칩셋 기업으로서 혹은 이제 AI 칩셋 이외의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으로서 평가 가치를 제대로 받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더 공격적인 상승이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메리트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중국 내부에서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골드랑 은이 좀 과하게 상승 중인 상태인데 예. 이 골드랑 은에 대한 상승세도 사실상 이제 점점 고점에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5,000불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추후 증가 가능성이 조금 더 저조해진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전될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과 중국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좀 맞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같이는 고려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진 대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모멘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